오늘도 녹화하면서 따릉이를 타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가슴 펜던트에 달고 영상을 4K 60Hz로 찍어보겠습니다. 60Hz로 찍으면은 가다가 배터리가 없어서 멈추거나 일찍 멈추거나 그렇게 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는 액션팟에 껴서 자전거 핸들에 이렇게 촬영하면서 봤는데 엄청 떨렸어요. 이게 따릉이는 그 서스펜션,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쇼바라 그러죠. 쇼바, 샥 업소버를 쇼바라고 하는데, 일본식 표현으로. 그게 없기 때문에 노면의 충격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핸들에다가 달아놓으면, 그리고 또 제가 따릉이를 타다 보니까 고정을 완벽하게 딱 붙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뭐랄까, 고무 재질로 돼 있는, 약간 고무줄로 붙듯이 돼 있는 그런 고정형이었는데, 고무라 그런지 더 흔들리고, 또 알리에서 산 거다 보니까 뭐 정교함이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은 다시 펜던트에 달아서 가보겠습니다. 펜던트가 의외로 편합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액션팟을 같이 결합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두 손 자유롭게 쓰려고, 신경 안 쓰려고 산 거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오늘은 하늘이 굉장히 흐립니다. 비 예보는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구름이 끼면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 자전거 타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역풍이 불기도 합니다. 제가 따릉이로 퇴근하는 거를 저희 병원에 있는 직원분들께 굉장히 추천을 드렸는데, 다들 성수대교를 건너면서 이쪽 길을 이제 얘기하셨어요. 나무 있는데 뭐라도 덮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덮어주든지 나무를 좀 깎아내든지, 목요일 자전거 건널 때 사람 도착을 너무 피해가야 되는데, 여기는 빠른 보수가 필요하다. 제가 한번 시간 내서 서울시에 민원 넣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민원을 넣고. 근데 뭐 사실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자전거는 원래 인도로 가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자전거는 차도로 가야 됩니다. 자전차로 분류돼서 차의 가장 우측 차선의 끝으로 달리게 돼 있고요. 자전거 도로가 있을 땐 자전거 도로로 가야 됩니다. 근데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는 사실은 인도가 아니라 도로의 끝으로 가야 되는데, 따릉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집에서 제 자전거를 가지고 나올 때는 당연히 헬멧도 쓰고 장갑도 끼고 여러 가지 안전 장비들, 예를 들어서 야간에 탄다고 하면은 빛나는 조끼라든지 안전등을 밝은 걸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따릉이는 헬멧도 없고요. 한때 따릉이의 헬멧을 쓰라고 이렇게 뭐 앞에 보관을 하려다가 분실이 너무 많아서 취소된 걸로 합니다. 이렇게 헬멧도 없고 뭐 안전 장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선 따릉이를 탔다면 인도로 가야 됩니다. 자전거 도로 아니면 인도. 차도로 가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상하게도 신호가 바로 바뀌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공기가 굉장히 맑습니다. 저 뒤에 북한산까지 너무 가깝게 보이네요. 저렇게 보인다 그래서 저기까지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빠른 자전거를 타고 계획을 하면 가겠지만 따릉이 타고는 못 갑니다.
있어서 횡단보도 건너야 되고요. 여기를 효율적으로 건너는 법을 개발할 수 있으면, 생각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여기 차가 굉장히 막히고 오늘 가시거리 정말 좋네요. 엄청 멀리 있는 것들이 다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철원 안보교육을 제가 오늘 갔으면 북한이 너무 잘 보였을 텐데, 제가 갔던 날은 조금 안개가 있어서 보이긴 보이는데 아주 선명하지 않아서, 무엇보다 GP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통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직주 근접입니다. 내가 사는 곳과 주거와 직장이 가까워야 된다. 생 때는 학교 뒤에서 자취를 했고요. 대학생 때 병원에 있을 때는 병원 앞에 오피스텔이 있긴 했지만 당직실에서 거의 생활을 했습니다. 당직실이 공동에 바로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거 거의 개념이 없어요. 수료만 나갑니다.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순서대로 가서 가르치고 노티하고 그런 생활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어디 불이 났네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남산 옆으로 불 나서 검은 연기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금호동 정도 뒤편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직주 근접이 되지 않으면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특히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면 항상 내가 원하는 위치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원하는 대로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계속 전학을 다닐 수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직장이랑 멀리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요즘에는 지방을 발전시킨다 그래서 공기업을 지방으로 많이 옮기기도 하고요. 오늘은 운이 정말 좋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바로바로 오네요. 어쨌든 직주 근접이 안 되면 평균적으로 가까워도 30분, 조금 멀면 1시간의 출퇴근 시간 편도 걸리게 되죠. 1시간이 넘어가면 정말 힘들고요. 제가 8사단에서 군대 배치받아서 생활할 때 지역이 포천이었는데, 다행히도 그때 이제 미수 지역이 서울 강북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강북 지역이라는 강북구가 아니라 정말 강의 북쪽 지역들, 제가 있는 성북구라든지 그런 강북 지역들이 포함이 되면서 출퇴근을 했는데, 당시에 지금은 이제 세종 포천 고속도로라고 하는 구리 포천 고속도로가 그때 뚫렸고요. 뚫린 초기다 보니까 포천 IC나 신북 IC에서 나가면 됐는데, 거길 통하면 집에서 1시간 이내로 편도 출퇴근이 가능했습니다. 거리는 55km 정도였는데, 그래서 1시간 이내로 하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예를 들어서 포천 이동이라든지 조금 더 위로 올라갔으면 고속도로가 없고 이제 국도에 신호받으면서 가면 매일매일 집에 못 왔겠죠. 그냥 관사에서 살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평균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편도 1시간이다. 이제 날파리들이 좀 있네요. 어쨌든 평균 1시간이 되면은 하루에 왕복 2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8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잖아요. 주 5일 8시간이 표준적인 그런 근로 시간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내 근무 시간의 4분의 1은 길에서 허비를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10시간 일할 수도 있는데 8시간을 일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쓰느냐, 자기 개발을 하든 휴식을 취하든 이렇게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고 봅니다. 저희 아빠가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으면 공부하라고 해서 제가 잠깐 쉬는 거다 이러면, 쉬는 건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쉬는 거다, 머리를 식혀주면서 쉬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동 시간, 뭐 통학이라든지 학원 가는 시간, 이런 것들을 빼먹지 말라는 거죠. 그 시간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면은 제가 이제 퇴근 시간의 1시간을 운동 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제가 따로 1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안 하겠죠. 그냥 운동을 안 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운동이, 살다 보면 운동이 필요한 걸 느끼게 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괜히 지금 조깅하고 자전거 타고 이러겠어요? 물론 전 젊을 때 그 자전거 자체가 너무 좋아서 탄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운동이 필요해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알겠어요,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체력 유지를 위해서. 체력 증진도 아닙니다, 유지입니다. 리제너레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체력 유지를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하루 2시간 중에 1시간을, 출퇴근 1시간을 이렇게 쓰면은 이제 직주 근접, 30분짜리 직주 근접이랑 똑같죠. 30분 거리에, 아마 제가 일하는 데서 30분 거리 정도면 제가 좋아하는 대치동 정도, 네, 거기 사는 거랑 비슷한 효과 내는 겁니다. 매일 운동하면서 1시간씩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야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제가 만약에 혼자 산다면, 아이도 없고 그랬다면 직장 근처에 뭐 원룸을 얻든 오피스텔을 얻든 가까운 데로 갔겠죠. 그게 제일이고, 지금은 그런 건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시간을 아껴서 쓰는, 네, 그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 여러 가지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 X와 뉴럴링크와 X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관리하나, 그냥 바지 사장인가 했는데, 진짜 자기 회사 앞에서 쪽잠 자면서, 컨테이너 설치해놓고 쪽잠 자면서 시간을 1분 1초 단위로 나눠서 사용한답니다. 회의를 할 때도 회의하러 들어와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나가라, 이런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좀 삭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또 그렇게 삭막하게만 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다가 끊긴 얘기가 있어요. 끊긴 얘기가 우리 존재 가치에 대한 얘기였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로봇과 AI가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람은 기계들과 다른 점은 감정이고, 그런 감정이라는 거는 희노애락 있잖아요. 희노애락은 나 혼자만 있는 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로봇을 보고 기뻐하고 로봇을 보고 슬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집에 있는 강아지를 보거나 아이들을 보거나 가족을 보거나 회사에서 출근해서 만나는 사람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희노애락이 생깁니다. 화나는 날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또 이 화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감정들도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항상 행복하기만 할 수가 없어요. 화가 나야 그 뒤에 오는 즐거움과 기쁨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과 기계와 다르다. 네. 베를린 오케스트라의 디지털 콘서트 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려고 들어가면은 요즘에는 영상을 아주 고화질로, 고음질과 고화질로 공연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 지휘하는 모습과 연주할 때의 표정들을 세세하게 관찰해 보면 그냥 귀로만 듣는 거랑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바람이 뒤에서 불어줘갖고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페달을 밟으면 그냥 가네요. 어쨌든 그런 감정들을,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예술 자체도 감정이 이제 깊게 관여하는 그런 영역이죠. 음악을 듣고 슬퍼할 수도 있고, 또 뭐 싸이 흠뻑쇼 같은 데 가서 뛰면서 즐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클래식이나 이런 것도 신나는 노래, 아니면 레퀴엠처럼 뭐 장엄한 미사를 지내는 그런 클래식,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결론은 그걸 연주하는 사람들조차 그런 다양한 표정을 지으면서 연주를 하고 예술적인 그런 감정을 불어넣고 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 되게 막 눈 감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잖아요. 혼연일체가 돼서 음악에 빠져서 그냥 하는데, 그게 무슨, 저 어릴 때는 그게 연극인 줄 알았습니다. 연극. 근데 정말 알면 알수록 이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빠집니다. 그냥 그거랑 똑같아요. 저희가 신나는 노래를 들었을 때 몸이 들썩들썩이는 그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인간의 존재 가치는 이 감정에 있고, 감정은 희노애락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느껴야 됩니다. 내가 한평생 뭐 화나거나 또 화만 나 있거나 아니면은 뭐 즐겁게만 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감정의 변동이 없는 걸 제가 봤을 땐 이제 우린 우울증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계속 즐거워 보이는 사람은 즐거움을 못 느껴요. 그 사람은 우울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은 계속 즐겁나요? 계속 즐거울 것 같죠? 근데 거기에 빠지면은 그게 안 즐거운 거예요. 돈이 많은 그 상태가. 안 즐거우면 우울하고, 우울해지면 자살할 수도 있고. 돈 많은 사람들 자살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분석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든 골프를 하든 연애를 하든 인생을 살면 희노애락이 다 포함이 돼 있고, 그게 인생의 과정이다. 그리고 인간 존재 가치다. 근데 그 비율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행복한 그런 즐거운 비율을 좀 늘려주고, 슬프거나 화나는 비율을 좀 줄여주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이를 낳을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 베이비붐 세대까지는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그냥 막 그냥 피임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나와서? 아니죠. 사람이 노동력이었어요. 옛날엔 10명 20명 나와서 생산성을 위해 쓰는 겁니다. 그 낳은 아이들을 길러서. 회사로 치면은 회사를 자꾸 키우는 거죠. 1호점, 2호점, 3호점 분점 내면서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버니까,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생산성을 누가 담당해요? 사람이 담당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죠. 한 사람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AI를 통해서. 그걸 떠나서 이 기계로 아예 대체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산성은 굉장히 하락해요. 사람의 존재 가치가 생산성이었는데 그게 바뀌는 시기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생산성이 아닌 무엇을 위해 우리 인간은 존재해야 되는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산다 쳐도, 새로 태어날 사람들, 이거에 대해 고민을 해야죠.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출산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마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게 로봇과 AI로 대체되면 사람 뭘 해야 될까? 사람 왜 있는 걸까? 거기에 감정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고, 그런 부분들을 전 지금 많이 제가 느끼고 또 삶에 적용을 하고 아이들에게 키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같은 음악도 배우게 하고, 미술도 하고, 바둑도 하고, 그러니까 교양을 늘리고 있죠. 교양이라는 거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니까. 그래서 국영수 필요한가요? 요즘에 유튜브 올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바로 동시 통역이 되던데요. 컴퓨터가. 동시 통역사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동시 통역도 되고, 전화에도 바로 동시 통역되는 기능도 탑재되고. 근데 이제 그래서 국영수를 안 할 거냐? 아니죠.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도 언급을 했는데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교양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수학을 해야 계산이 되잖아요. 논리적 사고가 돼요. 논리적 사고가 돼야 내가 AI도 쓰고 도움도 받고 교양적인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영어는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통역도 되고 번역도 되는데 영어가 왜 필요하냐? 단순 통역, 번역을 위해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언어에는 문화가 담겨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직접 똑같이 쓰고 할 줄 알아야 그 문화가 이해가 가고, 그 문화가 이해가 가야 사고의 깊이가 넓어집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안 돼요. 제가 또 항상 얘기하는 거, 우물안 개구리 되지 말자. 제가 수련 받다 보면은, 수련이라는 거는 한 병원에 속해서 몇몇 교수님들에 의해서 계속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4년 수련을 하고 나서 다른 병원이랑 비교를 해보면 표준화된 진료 절차라든지 교과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병원마다. 빅5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성형외과 쪽에서는, 아니면은 성형외과가 아닌 일반적인 의학적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면서 좀 더 이렇게 러프하게 환자들과 부딪히는, 질병들과 부딪히는 그런 거에 있어서 수도권, 대표적으로 경기, 인천 지역의 거점 병원들, 큰 병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인하대병원이나 평촌 한림대나 이런 병원들의 수련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현재 사람들을 진료하고 대학병원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뭐 좀 희귀병이라든지 어려운 질병, 난치병 이런 거 무조건 서울대가 더 잘하죠. 케이스가 적은 것들은 다 그런 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흔한 것들은 더 많은 경험을 하는 의사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인하대나 질병원은 1년에 3,000에서 5,000건 정도 응급실에서 환자를 봤어요. 제가 알기로. 그 중에 뭐 라스레이션도 있고 열상도 있고 프랙처, 얼굴 쪽에 뭐 코라든지 얼굴 뼈에 골절이 오면 성형외과가 보는데, 제가 한번 삼성병원으로 파견을 가고 또 저희 선배들도 아산병원으로 파견을 갔는데 라스레이션이 없습니다. 거의 119 구급대가 그쪽으로 가질 않아요. 저희 가면은 오래 기다리고 처리도 안 된다, 거기 암 환자들만 받는다, 그래서 아예 안 가요. 그러면은 전공의는 전공 1, 2년차 때 수처를 실전에서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 1년에 3,000건씩 해서 잘 꼬매는 거거든요. 그 1년에 3,000건씩 있으면 1년차가 내려와서 하고 2년차가 봐주고 어려우면 3년차도 내려오고 헷갈리는 거 4년차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어요. 지금 수련 시스템이 개판이 된 것도 있지만 병원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없어졌다. 4K 60프레임으로 녹화 중인데 생각보다 멀리 왔습니다. 끊기지 않고 계속 가고 있고요. 그만큼 제가 빨리 달린 걸 수도 있어요. 바람이 좋게 불어서. 저기 흔들리는 국기를 보니까 적어도 맞바람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다리 근육이 많이 생겼죠. 그렇지만 곧 끊어질 겁니다. 아마 보통 여기쯤 가다가 끊어졌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데 뭐 아이를 낳으세요 이게 아니라 왜 낳아야 되냐, 결혼하세요, 왜 결혼을 해야 되냐, 결혼하는 게 더 좋아요, 뭐가 좋은데, 실질적 이득이 있냐, 그동안 사회 제도가 어땠어요, 부동산 뭐 2주택자들 각각 명의로 갖고 있던 사람들 부부 이혼해야 세금이 준다고 이혼을 지금 장려하는 판입니다. 그 다음에 청약 넣으려고 그랬을 때 지금에서야 조금씩 개선이 됐지만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게 이득이었어요. 혼인신고를 하면 기회를 반으로 줄여버리고 또 무슨 각종 지원금들 결혼하면은 가족이라고 줄어들고 그랬어요. 한 명이면 50만 원 주는 거, 두 명이면 세대에 뭐 75 주고 이런 식으로 역차별이죠. 역차별적인 정책들을 펼치면서 아이를 낳으세요, 결혼을 하세요. 말이 안 되죠.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느껴야 됩니다. 아, 결혼해야겠다, 결혼하는 게 좋구나, 제도적으로도 좋고 감정적으로도 좋구나.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거 방송을 하면 누가 결혼을 해요?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을 돌릴 수 있으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이혼 숙녀 캠프를 보는 사람들은 아, 결혼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문제아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
아, 아이를 낳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출산율이 올라가기를 기대합니까? 가치를 모르게 하는데. 유튜브 쇼츠 보다 보면은 아이를 키울 때 느끼는 그 기쁨들의 쇼츠들 굉장히 많아요.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아이들의 행동과 웃음. 새벽에 아이가 깨갖고 제가 자는 침대에 와서 제 옆에 눕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 것들을 못 느끼면, 모르면 누가 애를 낳겠어요. 사실 그걸 알려줘야 돼요. 제가 옛날에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도 똑같아요, 애기랑. 다만 강아지는 죽을 때까지 15년간 애기였죠. 10살이 돼도 말은 못했으니까. 근데 걔가 잘 먹고 제가 집에 갔을 때 와서 인사하고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희노애락, 감정.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똑같아요. 그 결혼과 육아 속에서 그런 기쁨을 느낍니다. 희노애락. 당연히 화도 나고요, 슬플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쁘고 즐거움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화남과 슬픔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애를 낳아야 된다. 애를 낳으려면 어떻게 한다? 결혼을 한다. 그럼 출산율이 올라간다. 결혼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애를 낳고 싶게 만들고, 다른 것보다 결혼을 하고 싶게 만들어야죠. 너무 이쁘잖아요. 아이랑 아빠가 자전거를 저렇게 타고 가면 너무 이뻐요. 저도 첫째 아들이 자전거 타기 시작해서 너무 기뻐요. 제가 25년 전에 산 자전거를 고쳐갖고 같이 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쁨을 누리려면 또 필요한 게, 먹고 사는 그런 과정의 고통이 조금 없어야 돼요. 너무 힘들면 뭘 어떻게 해요. 네? 그런 게 없어야죠. 그게 국가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힘든 것도 다 제각각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저놈은 안 힘들다는데 이놈은 힘들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럼 그걸 조절을 해줘야 돼요. 너 왜 똑같이 일하는데 쟤는 잘하는데 너 힘드냐, 이런 것도 배워야 돼요. 힘든 사람도. 그러면서도 살살 북돋아주고 힘내라고 해주고. 그거 그냥 뭐 너 힘들어? 그래 너 쉬어. 안 되죠. 그게 빈부 격차도 발생하는 거고, 소득 격차와 모든 격차를 유발하는데, 그거를 무슨 돈을 나눠줘서 다시 이렇게 맞춘다? 그건 공정한 게 아니죠. 결과의 평등은 공정한 게 아닙니다. 둘이 노력이 비슷할 때 결과가 비슷한 게 공정이지, 노력이 다른데 결과 같은 거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구별 못 하고요. 또 하나는